생방송 정책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시대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이었죠.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A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네, 이번 아리랑 3A호는 우리나라 위성 개발 역사에서 많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전 통신위성 우주산업연구회 회장이었던 은종원 남서울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A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기존의 우리나라 위성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제 그 위성의 성능과 그 해상도, 네. 분해능 이런 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리랑 3A호 위성은 이제 그 세계에서 4번째 정도 가는 그런 자외선 센서를 탑재한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최초 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아리랑 3호 위성은 이제 그 전자광학 그런 카메라만 탑재해서 네. 주로 낮에만 관측이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해상도가 70cm급입니다. 네. 이에 반해서 3A호는 이제 밤에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의가 있는 거죠. 예, 네. 적외선 센서 덕분인가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낮이든 밤이든 다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3A호는 낮, 밤 다 가능하고요. 네. 광학 이제 전자 카메라로는 55cm급의 그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55cm 정도 되는 크기의 물체를 찍어낼 수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그 지상에서 528km 되는 우주 궤도상에서 지상에 있는 우리 사람 네. 내지는 뭐 강아지 정도도 인식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고성능 위성입니다. 와, 네. 528km 위에서 55cm 급의 정도의 사진을 물체를, 찍는 네. 물체를 인식할 수 그렇군요.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어떤 임무를 그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제 수명이 4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그 528km 되는 그런 궤도상에서 그 한반도 내지는 지구 전역을 이제 전자광학 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하고요. 네. 또 야간에는 이제 그 적외선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주변보다 그 온도가 높은 그런 산불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화산 활동 뭐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핵시설이 가동되는 그런 여부까지도 네. 전부 다 탐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군에서 사용하는 병기에서 나오는 열도 감지하기 때문에 네. 그 우리나라 안보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이 탑재된 위성이고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이 아리랑 3A호의 발사 성공으로 어떤 분야의 어떤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파급 효과는 뭐 굉장히 많은데 네. 기술적인 파급 효과는 이제 첫째 아까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적외선 센서를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핵발전소의 가동 여부 또는 산불 네. 그다음에 도시 열섬 현상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환경이랄지 또는 이제 그 안보 뭐 이런 측면에서도 그런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에 네. 파급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1m급 이하의 그런 위성 정보가 굉장히 돈이 되고 예. 또 그런 것들을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기를 이번 위성 사업을 통해서 네. 이루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백두산을 갈 수 없지만 네. 백두산의 활동을 이제 자외선 센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러한 것을 애지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적 파급 효과는 이제 3호 위성으로부터 나오는 위성 정보를 그 위성 관련 학과에서 교육용으로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아리랑 3A호가 다목적 실용 위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효과도 좀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그 세계에서 4번째로 적외선 센서를 탑재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어떤 우주 기술의 입지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시작은 좀 늦게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 우주 기술에 종사하는 과학 기술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예.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 지금 현재 운용 중인 R이랑 뭐 2호, 3호, 그 다음에 5호, 그 다음에 3A호, 네. 또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위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운용이 되면 네. 그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한반도 전 지구를 우리가 감시하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주 기술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이제 위성 기술 관련해서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어디 정도 지금 이제 할 수 있을까요? 수준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수준은 이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기술 성숙도를 가지고 되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네. 특히 이 저궤도 위성 본체하고 네. 그 위성 관제 기술은 뭐 우리가 선진국 대비해서 거의 뭐 90% 정도는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탑재체 분야는 네. 우리가 아직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발사 네. 기술 관련된 부분 그렇죠.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예, 그것도 역시 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쏘아올린 위성은 몇 개고 몇 개 정도가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1992년 8월 12일 날 네. 우리나라 최초로 그 우리별 1호가 발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별 1호를 포함해서 현재 한 19기가 발사가 됐고 또 6개 위성은 이미 수명을 다해서 퇴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위성은 한 1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수많은 선진국들, 그 우주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기술 개발을 국가에 자체적으로 한 다음에 또 민간 쪽에 또 기술을 이전해서 또 이렇게 발전시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이런 어떤 위성 기술 같은 경우 민간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또 목소리도 좀 있고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주 기술을 민적으로 이전하는 거는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뭐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기술 개발에 전념을 했는데 네. 아직도 풀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성결이 된 후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민쪽으로 기술 이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네.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더욱더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R이랑 3A호가 민간 주도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민간 쪽으로 지금 이전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R이랑 3A호 위성은 네. 이제 공공위성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네. 민이 많이 관여를 해서 만든 그런 위성인데 네. 어쨌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텐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분히 잘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네.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풀어야 될 과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적인 지원도 참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주 개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선진국에서도 다 그러하듯 국가에서 예산을 전부 다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예산이 제때 지원이 돼야지 우주 개발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은 이제 뭐 교과서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네. 현장을 통해서 배우고 기술을 습득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인력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맞춤형 그런 인력 양성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첨단 핵심 기술을 우리가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로 발사할 때도 사실 1단 로켓 엔진은 러시아 거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제 3호 위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자랑하는 뭐 적외선 센서 이런 문제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다 애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부품을 구매하고 뭐 그렇게 해서 위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핵심적인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성 정보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위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위성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주 외교를 정부에서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주 외교를 통해서 국제 협력을 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비용,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분야는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렇죠. 그 유한한 어떤 자원을 적재적소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또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뭐 세계 8, 9위 가는 그런 네. 경제 대국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의 과학기술 예산이 19조가 이제 넘어갑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부분을 이제 우주 과학기술 분야로 이게 투자를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국민의 세금을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위성의 그런 수요를 정확하게 좀 이렇게 좀 고민해서 네. 조사를 하고 또 그런 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네. 정말 국가의 그 경제나 안보에 필요한 그런 분야, 그 다음에 공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분야,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먹거리, 또 새로운 뭐 직업을 창출하는 네. 그런 쪽으로 그런 예산들이 투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우주 개발, 뭐 위성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봐야 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우주 개발의 성공 요인을 말씀드리면은 첫째도 예산입니다. 예. 예산이 없이는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고급 인력이 그 어느 정도 구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진국들도 알고 보면 뭐 미국, 러시아도 다 그랬지만 애국의 기술자들을 자국으로 불러다가 네. 개발을 네.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애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인력이 많이 양성이 돼야 되고 배출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그 정부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을 시대에 맞게 네. 좀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협력입니다. 우리나라가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달기지 건설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뭐 인도 등등 나라들과 국제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우주 개발을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아리랑 3A호가 이제 궤도에 잘 안착됐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능을 갖춘 최고의 기술을 갖춘 어떤 개발인 그 위성인데 다음에는 이제 어떤 위성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제 2017년 이 정주궤도 복합 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궤도 위성이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의 힘으로 네. 정지궤도 위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궤도 복합 위성 2A, 2B가 있는데 네. 2A는 지금 천리안 위성의 후속인 기상위성이 되는 거고요. 예. 2B는 환경 탑재체와 해양 탑재체가 실린 그런 지구 관측 위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500kg 급의 그 최첨단 그 소형 그런 위성과 550kg급의 중형 위성, 네. 최첨단 그런 위성을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예정이고요. 2017년도에는 이제 나로 후속 우리
발사체 네. 시험 발사가 있는 거고요. 2020년에는 드디어 우리도 이제 달 궤도선을 보내는 그런 네. 계획이 국가 그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도 좀 선진국 우주 강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아리랑 3A호로 발사 성공으로 인한 파급 효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은종원 남서울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